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2025년 12월 13일 날 봤던 ITQ 파워포인트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하실 때는 색상을 꼭 바꿔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색깔은 본인 자유대로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바꾸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여러분들이 색상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먼저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자기 자리에 앉아서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시켜주시고 나면 여기 메뉴에 보시게 되면 보기라고 하는 메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요 보기 메뉴를 눌러서 이쪽에 보시면은 눈금자와 눈금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부분이 눈금자예요. 가로, 세로, 눈금자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끄면은 요게 없어져요. 그죠? 눈금자는 있어야 요 0을 기점으로 중심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금자는 나와 있는 게 좋고, 요 눈금선이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요 바둑판 모양에 나와 있는 점선, 요런 이렇게 눈금선이 나타나거든요. 요걸 없애면은 안 나타나지만 누르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 작업을 할 때 도형의 위치를 조금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위치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조금 편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금선을 꺼내놓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안내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4등분을 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나와 있는 요 눈금자나 눈금선이나 안내선은 시험 문제를 풀 때 지장이 없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켜놓고 작업을 하거나 꺼놓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답안 전송을 할 때 이 눈금자나 눈금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점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꺼내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용지는 A4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파워포인트를 맨 처음에 실행시키면 슬라이드 크기가 좀 와이드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디자인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이 슬라이드 크기를 요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표준으로 되어 있어도 안 되니까요. 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서 반드시 A4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2번, 3번 확인을 꼭 해주세요. A4로 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맞춤 확인이 나오면 또 눌러주시면 돼요. A4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머리끌 바닥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게 해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슬라이드 1번에는 요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삽입에 들어가서 여기 텍스트 그룹에 가면은 요 머리끌 바닥글이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요 슬라이드 번호 요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1쪽부터 6쪽까지 슬라이드가 나오거든요. 번호가. 그런데 제목 슬라이드는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요 1번에는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을 선택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놓으셔도 됩니다.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여기는 2가 나왔지만 요 1번에서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요 마지막에는 요 4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도형을 하나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도형을 하나를 여러분들이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는 지금 색깔이 이 색깔이 나왔는데 이런 색깔이 혹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가서 여기 디자인에 가셔서 요 테마 있잖아요. 요 테마를 이렇게 요 오피스 테마라고 나와 있는 저는 2023 2022 테마를 눌러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 테마 색깔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시켜주면 요 색깔로 나옵니다. 근데 이 색깔로 모든 도형을 만들다 보면은 되게 어둡게 나오고 되게 칙칙하겠죠. 그래서 요 색깔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의 색깔을 본인이 원하는 색상 톤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진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흐린 톤으로 바꿔주시고 글씨를 쓰면 흰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형의 색깔은 글자의 색깔은 검정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글꼴 색깔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색보다는 검정이 많기 때문에 검정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이 윤곽선이 지금 파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곽선도 검정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홈에 들어가서
글자의 색깔을 뭘로? 검정으로 바꿔놔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여기서 도형을 바꿨는데 그냥 그리면 다시 이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설정을 바꿔놓고 나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 설정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다시 도형을 그려도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로 나타나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정을 바꿔놓고 나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기본 도형 설정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 찾아보기에 들어가 주셔서 당연히 요 문서라고 나와 있는 어디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험번호 8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목 표시줄에는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답안 작성 요령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쪽에 보면 A4다. 총 개수는 슬라이드는 몇 개다? 6개로. 그래서 1번부터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형 및 개체의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대요. 뭐 그림자나 외곽선이나 필요치 않은 어떤 서식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슬라이드 1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몇 번? 2번부터 6번까지는 슬라이드 마스터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칼라로 나와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칼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을 먼저 하셔야 돼요. 슬라이드 요 마스터를 진행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요 보기에 가서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오면은 요 개요창이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제목으로 요걸 눌러야 돼요. 제목 및 내용 요 레이아웃으로 선택을 해놔 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가 1번이라고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거예요. 제목 및 내용이에요. 얘를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눈금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니까 요 한 칸, 두 칸에다가는 도형 작업을 해주시고 맨 아래는 로고 작업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도 눈금선을 꺼내놓고 하시게 되면은 도형 작업을 매번 어떻게 해요? 동일한 방법의 위치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요걸 보고 만들어야 되겠죠. 이쪽에 있는 요 도형을 보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는 로고의 그 도형이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 두 개 이렇게 잘려 있어요. 양쪽에. 그쵸? 그러면 우리가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 가서 양쪽에 잘려져 있는 거 요거죠. 요거를 눌러서 두 번째 칸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한 요 정도로 크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요쪽이 요 부분을 좀 상당히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조절 안 하면 이거는 감점 대상입니다. 여기가 기울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도형에 있는 요 노란색 조절점 있잖아요. 요거를 당겨서 이렇게 좀 넓혀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작업을 안 하면 이거는 감점입니다. 도형의 모양이 정확하게 기울기가 똑같진 않아도 비슷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도형의 선이 없어요. 그죠?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는 거는 도형의 선이 없기 때문에 이 선을 우리가 윤곽선 없음으로 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조절점으로 조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위에 있는 이제 육각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에 들어가서 육각형 요거죠. 요거를 딱 맞추는데 옆에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칸을 떨어뜨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칸을, 양쪽에 한 칸을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조금 진한 색깔로 바꿔보고 윤곽선도 없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도형이 여기 선에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오게끔 크기 조절을 좀 해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요 모양 자체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요것도 좀 요렇게 선을 좀 기울기가 있죠. 이 부분도 기울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나오는 요 도형들은 이 부분의 기울기, 또 요 육각형에 있는 요런 기울기, 요런 부분들을 조절을 안 한다라고 하면 얘는 분명히 감점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끝과 끝이 잘 맞게 조절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요 글상자 있잖아요. 요 글상자를 쫙 눌러서 여기 나와 있는 글씨 글꼴과 요 형태로 제목 글꼴을 요거대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놓고 맨 앞으로 뺄 거예요. 얘를 어디로? 맨 앞으로 빼놓고 작업을 해야지만 좋겠죠.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놓고 글꼴이 뭐다? 도둠이다. 그리고 크기는 40입니다. 40. 그 다음에 굵게 그리고 흰색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정렬해 주신 다음에 요 상자에 있는 요 글상자를 요 육각형하고 높이가 맞춰져야 되니까요. 요 두 개의 공간을 이렇게 늘려서 높이를 딱 맞춰주시게 되면은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네, 로고 2번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삽입에 가서 우리가 이미지, 요 그림이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에서 들어가 주셔서 당연히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문서에 요 ITQ 폴더. 피처가 나옵니다. 시험장에 가면 문서 ITQ 안에 요 피처라는 폴더가 다 들어있어요. 그죠? 거기서 로고 몇 번? 2번이에요. 로고 2번을 눌러주시고 삽입. 그런데 여기 보면 배경색을 투명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그림 서식에 있는 색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을 빼주시면 됩니다. 빼고 위치를 보고 지금 가운데 들어가 있죠. 요 가운데. 그래서 요거를 쫙 줄여주시고 요 가운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거 같다 그러면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움직임을 할 때는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방향키로 조절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이러면 이제 마스터 작업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닫기를 눌러주시고 빠져나오고 이제 슬라이드를 몇 개를 우리가 5개를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요 5개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서 총 6개가 나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1번에는 보면은 슬라이드 번호 안 나와 있죠. 2번에 보면은 이렇게 도형 나와 있고 슬라이드 번호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마스터가 끝나면 저장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눌러서 저장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1번부터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순서대로 맞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표지 디자인은 요 상자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주시고 지워주시면 돼요. 지워주시고 요 도형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죠. 그죠? 그래서 육각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요 왼쪽부터 쭉 요 0이 여기 중간이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요 도형 안에 그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1번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여기 1번에 있는 요 지시 조건을 말해주는 겁니다. 도형 안에 그림을 채우래요. 그림 3번을. 그래서 채울 때는 이 그림을 클릭을 해놓고 도형을 클릭을 해놓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도형 채우기로 가야 돼요. 요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면 요 그림이라고 나와 있죠. 가서 파일에서 그러면 그림 몇 번? 3번. 그 요 안에 같은 모양으로 쏙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투명도가 여기 보면은 50,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5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그림 위에다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 서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요 채우기 눌러주고 요 채우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게 투명도가 나오죠. 얘가 50입니다. 이렇게 흐릿하게 바뀌는 거예요.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가서 보시게 되면 투명도가 있습니다. 요 채우기에. 근데 여기 옆에 이제 효과가 있어요. 요 효과를 눌러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몇 포인트다? 요 5포인트다.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뿌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요 워드 아트 잘해야 되겠죠? 요 워드 아트는 삽입에 들어가면 요 가라고 나와 있는 곳에 가면은
요 워드 아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매번 연습할 때 눌렀던 거를 매번 눌러주시면 돼요. 매번 할 때마다 이것저것 누르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매번 누르던 거를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에 필요치 않은 다른 그림자 어떤 서식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에 가서 보면 여기 도형 서식을 워드 아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서식으로 가면은 여기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는 게 한번 또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빠른 요 부분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워드 아트 서식 지우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W,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서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면 안 되니까 요 가장자리를 눌러요. 커서 깜빡거림이 없게끔 가장자리에 워드 아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여기 워드 아트 스타일에 가면은 요 텍스트 변환이 있어요. 여기에 변환에 들어가서 여기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면 요 변환이 있죠. 변환에 들어가서 갈매기형 수장 위로가 있고 여기로 가면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가 있죠. 얘를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변환이고 이쪽에 텍스트 반사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요 텍스트 효과에 다시 들어가 주셔서 반사, 근접 반사, 터치 요거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홈에 가서 굵게 그래서 굵게 아니 굴림에 굵게 굴림 그죠? 굴림 해주시고 굵게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보시고 좀 더 커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더 옆으로 이렇게 넓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크기나 위치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꼴 바꿀 때 보면 여기에 이제 굴림 도둠 들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궁서도 이렇게 등록을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목록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눌러주면 돼요. 검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꼴을 미리 등록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어떤 글꼴? 궁서, 굴림, 도듭.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로고죠. 로고는 지금 3번에 보면은 또 2번이에요. 삽입의 이미지 그림에 들어가서 로고 2번을 넣어주시고 또 투명한 색 빼야 되겠죠. 이 회색을 빼주신 다음에 위치를 보시고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줄여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강 위치가 맞아야 됩니다. 위치가 안 맞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슬라이드가 마치면 반드시 이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2번 목차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슬라이드가 이제 바뀔 때마다 여기 2번을 눌렀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내용을 반드시 먼저 써주셔야 돼요. 목차. 안 써주시면 안 돼요. 내용을 안 쓰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또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 목차에서는 이 상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글꼴이 도둠의 24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가 흰색이라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글자 색깔이 흰색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이 목차 슬라이드에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들어가는 도형에 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도형에 선이 없는 거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는 도형하고 이 목차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도형은 선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도형이 이 L자 도형이네요. 그러면 도형을 한번 찾아서 이 L자 도형 요거죠. 요거를 이렇게 한 여기서부터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 한 4칸 정도는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곽선이 없습니다. 없고 좌우 대칭이 됐죠. 그래서 요거 좌우 대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도형은 여러분들 눈물방울이죠. 요 기본 도형에 가면은 있는 눈물방울 요 도형입니다. 그죠? 여기 위에다가 겹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겹쳐서 그려놔 주시면 되고 이게 조금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좀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지금 색깔이 진해요. 그죠? 요 진한 색깔로 해주시고 윤곽선이 없어야 된다.
그죠? 윤곽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홈에 가서 도둠의 24로 아예 바꿀 거예요. 도둠의 24에 글자 색깔도 뭘로? 흰색으로 바꿀 겁니다. 그죠? 미리 바꿔놔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산불의 정의라고 하는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글상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기본 도형에 가면은 요 첫 번째 있는 글상자 있잖아요. 이렇게 쭉 끝까지 이렇게 그려놔 주시고 여기도 도둠에 24로 바꿔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위치를 좀 이렇게 맞춰 주시고 글자가 들어가는 위치가 이 정도가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수직으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 눌러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눌러서 간격을 보시고 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 주시고 여기다 1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걸로 흰색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I자 모양이 됐을 때 클릭하고 내용을 적어 주시면 돼요. 여기도 I자 모양이 나와 있을 때 내용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쪽도 가서 국내 산불이었잖아요. 그죠? 발생 현황이다. 여기도 I자 모양이 되어 있을 때 관련 국민 행동 요령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기본으로 이렇게 해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요 1번과 2번에 있는 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은 지금, 텍스트에다가, 요 텍스트 글자에다가 슬라이드 4번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I자 모양이 나와 있을 때 드래그를 하면 글자만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네들 어떤 거? 요 텍스트만.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삽입에 들어가면 요 링크가 있어요. 링크에 요 링크 들어가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요 현재 문서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요 링크에 들어가서 요 현재 문서를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슬라이드 몇 번? 4번이잖아요. 얘를 눌러 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요 4번으로 넘어가려면 컨트롤 키를 눌러 주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4번으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이퍼링크를 해주시면 되고, 요 2번 그림을 넣어야 되겠죠? 삽입에 들어가서, 요 삽입의 이미지에 들어가서 그림, 또 이 디바이스로 가면, 요 문서 ITQ 픽처 폴더에 그림 몇 번? 4번이에요. 4번인데, 요 그림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요 그림 서식에 가면, 요 자르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하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시면 안 되고 흰 부분을, 이 흰 바탕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이건 감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감점이에요. 위치가 맞아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위치를 맞춰 주셔야 되고 너무 좀 크거나 작거나 하시게 되면 크기는 조금 조절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목차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해주시고 이제 3번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또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내용을 써줘야 된다. 산불의 정의.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를 하실 때 여기에다가 하실 때 반드시 먼저 뭐를 하시냐면 이 상자 크기를 우리가 늘리고 줄이고 해야 되거든요. 그 늘리고 줄여도 글자 크기가 변하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죠? 이 부분에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텍스트 상자 있죠? 요 상자를 눌러서 요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선택이 된 거는 텍스트 상자가 크기가 넘치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크기가 조정이 된다라는 거에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 맞춘다. 요거를 선택을 꼭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떤 거, 요 글머리 기호가 두 가지가 나오죠.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글머리 기호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요 단락에 홈에 있는 요 단락에 들어가서 글머리 기호 요거를 바꿔주세요. 그쵸? 그리고 W ILD FIRE 여기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좀 나중에 보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줄간격이라고 넣은 이 줄간격을 하시게 되면 이 간격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주시고 한 수준을 들어갈 때는 무슨 키를 눌러서 들어간다? 탭이에요. 그죠? 탭을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고 Shift 탭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글머리 기호가 또 달라졌죠? 요 체크 그리고 A 하면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내용을 다 쓰시게 되면은 요 글상자를 선택을 하세요. 요 글상자를 다 선택을 해놓고 우리는 요거를 먼저 바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택을 해놓으신 다음에 글꼴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다? 20으로 바꿔요. 그리고 여기 가서 요 줄간격 요 줄간격을 얼마로? 1.5줄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위에 있는 요것만 눌러서 다시 굴림 크기 얼마? 24 굵게 줄간격은 이미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너무 붙어 있는 것 같다는 거 한 칸 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 크기가 맞아야 돼요. 여기 file in까지 와야 되니까 이 상자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좀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띄어쓰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 부분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여기에다가 산불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은 지워주시면 되는 거고 또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내용을 써요. 살림, 이나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지워주시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용을 입력을 하니까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이 상자 크기를 또 어떻게 해요? 늘려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는 인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요 상자도 좀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고 얘하고 너무 좀 붙어있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같이 이렇게 옮겨요. 방향키로 이렇게 눌러서 이동을 해주셔서 중심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디 부분이 이 끝부분이 맞아야 돼. 또는 인근 그죠?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1번에 있는 동영상을 삽입을 해야 되죠. 삽입에 들어가서 미디어에 이 비디오 들어가서 이 동영상을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삽입을 하고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요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비디오 형식이 있고 요 재생이 있잖아요. 요 재생을 눌러서 요 비디오 옵션에 가주시게 되면은 반복 재생에 체크해 주시고 자동 실행에 이렇게 선택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재생 탭에 들어가서 요 비디오 옵션에서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해주셔야 됩니다. 바빠서 저도 정신이 없죠. 긴장도 되고 그럴 때 동영상만 삽입하고 요 옵션을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감점이 되겠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위치를 잘 맞춰 주셔야 되겠죠. 위치를 또 너무 다른 곳에 넣어주면 안 되니까 나와 있는 출력 결과랑 비슷한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마치고 마지막에 또 뭐예요?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슬라이드가 바뀔 때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는 거예요. 네, 4번에 들어가서 또 내용을 써주셔야 되겠죠? 클릭하고 2.3불의 계절별 특성 적어주시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 전체 글꼴이 굴림의 18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단 도형, 좌측 도형, 표안에 들어가는 도형이 모두 다 어떻게 된다? 굴림의 18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표 작업을 하고 상단 도형 만들고 좌측 도형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가 한 칸, 두 칸이죠. 표는 요거 눌러서 표 열이 칸이에요. 두 칸 되는 거고 요 행이 줄입니다. 줄이 4줄이에요. 4줄. 이렇게 확인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조절을 해서 크기를 맞출 거예요. 그죠? 크기를 맞춰 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크기를 이렇게 맞춰 주시고 이렇게 라인을 맞추기가 어려울 때는 이 왼쪽에는 Alt키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춰 주시고 뭐 요 정도로 올라와도 뭐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 또 이렇게 아래로 맞춰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들 여기가 한 칸 반이나 두 칸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두 칸하고 한 반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만 모양 만드는데 조금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3번은 테마 스타일 강조 1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테마 스타일 강조 1번은 요 표 스타일에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를 열어서 여기 열어서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1번이에요. 근데 색깔이 다 같은 톤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 머리끄랭하고 줄무늬행에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주시고, 그리고 아까 글씨체가 뭐라 그랬어요? 굴림에 여기 굴림에 18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두 줄이잖아요. 두 줄인데 요 사이가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요 줄 간격을 1.5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씨들은 쓰게 되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위에. 제가 한번 여기다가 써볼게요. 여기 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표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렬을 가운데. 그래도 아직 위로 갔잖아요. 그래서 정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 맞춤에 들어가서 중간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줄간격 1.5도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조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현에서는 줄간격을 얼마를 1.5줄로 해주는 게 좋다. 그죠? 이제 상단 도형을 만드실 건데 이 상단 도형에는 여기 한쪽이 잘려져 있어요. 이런 거를 놓치면 틀리는 겁니다. 또 도형을 볼 때는 항상 어디를 본다? 가장자리. 그러니까 상하 좌우 가장자리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맞춰서 그려주시면은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저는 이 도형의 색깔을 어떤 걸로 바꿀 거냐면 진한색으로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뭐를 그리면 돼요? 요 마름모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도형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여기가 떨어져 있어요. 위 공간이 여기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붙여서 그리면 감점 되겠죠. 좀 떨어져 있게끔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 특징. 그리고 여기는 원인. 그쵸? 이 부분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 떨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 이 부분 놓쳤으면은 감점이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 잘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옆에 있는 요 배지 도형이 있죠. 옆에 있는 요 배지 도형을 그려서 처음 도형에 맞춰서 딱 그려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여기 지금 2번은 지금 보면은 그라데이션이 선형 아래쪽에 들어가 있죠. 여기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그라데이션을 어떤 걸로 선형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복사를 해주셔야 되겠죠. 바꿔놓고 복사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잘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봄,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겨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표 안에 있는 글꼴은 굴림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에 있는 거는 굴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글꼴을 뭘로 바꿔야 돼요?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글꼴을 잘 변경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요 글꼴 바꿔주는 게 되게 신중해야 된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글꼴하고 도형의 요 위치, 그쵸? 그럼 이제 5번에 있는 차트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서 또 내용을 써주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3점, 그 다음에 국내 산불 발생 현황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요 차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다. 글꼴은 도둠의 16.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도둠의 16이에요. 차트 제목을 제외하고는 외곽선은 요 부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차트 만들 때는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묶은 세로 막대형이 맞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엑셀 창이 이렇게 뜨면은 여기로 갈 거예요. 여기 요 그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엑셀 창에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요 1980년대는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건수라고 하는 게 계열 1번, 그
그 다음에 요 면적이라고 하는 게 계열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더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클릭을 해주시고 1980년대 이렇게 쓰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저 글씨가 오타네요. 요 글씨 오타일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2010년대 그 다음에 2020년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계열 1번에다가 건수 숫자가 238 336 숫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숫자가 틀리면은 차트 모양이 달리 보이겠죠. 계열 2는 면적 그리고 1112 그 다음에 1398 3726 857 8369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숫자마다가 천단의 기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입력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고 뭐 얘도 같이 지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요 표시 형식에 가서 요 쉼표 스타일 있죠?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천단의 구분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계열 3은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얘를 뭐 다 디어를 아예 삭제를 해버려도 되고요. 요 누름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앞으로 이동하면 사라집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엑셀 창은 필요 없으니까 꺼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놔 주시고 해야 되는 게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는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테이블이 없어요. 그쵸? 테이블이 없고 눈금선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범례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눈금선과 범례를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차트를 눌러주면 여기에 플러스가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옮겨 볼게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겨 주시게 되면은 가려져서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여기 요 플러스를 눌렀을 때 나오는 요 눈금선하고 범례 있죠. 얘를 빼버리는 거야. 그럼 눈금선하고 범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금선하고 범례는 빼버리고 얘는 빼버리고 요 테이블은 또 나와 있어야 되지. 얘가 테이블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테이블은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눈금선하고 범례는 빼버리고 눈금선하고 범례는 빼버리고 테이블은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은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 차트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에 가서 우리가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도둠의 크기를 얼마로 16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도형 윤곽선 있잖아요. 요거를 검정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바로 외곽선이에요. 그래야 요 바깥쪽에 선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거 먼저 뭐하고 눈금선하고 범례를 빼버리고 요 테이블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도둠 16 외곽선이 나와 있게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 조건을 하나씩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차트 제목, 요 차트 제목 선택하고 궁서다, 궁서. 이렇게 글꼴을 등록을 해 놓으니까 편하잖아요. 그죠? 굵게. 채우기가 뭐다? 흰색이다. 도형 채우기 흰색. 여기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 거는 도형 윤곽선을 말하는 겁니다. 검정. 그리고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이라 그랬죠?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에 들어가서 오프셋 아래쪽 눌러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국내 산불 발생 건수 및 면적 가로 열고 H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검정같이 안 보여요 그러시는 분들은 검정색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좀 진하게 보입니다. 아까 그걸로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차트 영역이 이쪽이죠. 차트 영역은 채우기 색을 뭐로? 노랑으로.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에요. 여기 안쪽을 클릭을 하고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데이터 서식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면적 계열이라고 했어요. 면적은 누구예요? 이 주황색이에요. 그죠? 주황색을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 주셔서 이 면적을 표시기능 꺾은 선 그리고 보조축으로 바꾸라고 했죠. 이 부분 면적을 표시기능 꺾은 선형의 보조축 면적 계열을 꺾은 선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식의 모양을 이 모양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요 표식을 하나를 눌러요. 그럼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요 데이터 요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은 요 채우기 있죠? 요 표식이 보여요. 표식 옵션에 들어가서 얘 모양을 뭘로? 요 마름모 크기 한 10 정도로 바꾸세요. 그죠? 또 채우기에 들어가서 표식 옵션에 있는 형식과 크기를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값을 표시하래요. 2020년대 2020년대는 여기잖아요. 여기에 있는 어떤 거 요 건수라 그랬으니까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를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요. 그래서 위치를 가서 보니까 위에 올라가 있네요. 여기 들어가서 데이터 테이블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레이블 추가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들어가서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럼 580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 레이블에 요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서 글씨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바깥쪽 끝으로 여기만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까지는 다 했죠. 요 도형 삽입만 빼고, 나머지는 이제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다 색깔이 검정, 여기도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정 색깔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고 우리가 여기 가서 검정색을 윤곽선을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서 검정으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다 한 번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숫자는 다 같은데 아래가 0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맨 아래 표시 형식이 있어요.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축서식에서 어디로 들어간다? 표시 형식. 요 아래로 내려가 주시게 되면은 범주가 회계로 되어 있고 범주가 회계의 기호가 없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0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 범주를 숫자로 바꿔 주셔야 돼요. 0으로 바뀌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값은 지금 0이에요. 여기 보면은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0,000원이다. 요 10,000원으로 바꿔야 되겠죠. 엔터 눌러주시고 요 기본값은 2,000원씩 커졌어요. 2,000원으로 넣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최소값, 최대값, 기본값을 바꿔주셔야 되고 또 아까처럼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범주를 뭘로 바꿔야 된다? 숫자로 변경해 주셔야 0으로 바뀝니다. 이런 부분 안 하면 감점이 되겠죠. 꼼꼼하게 잘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도형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도형은 지금 보면은 미세효과 어떤 거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형 자체는 지금 어떤 거냐면 순서도에는 요 도형이에요. 그죠? 요 도형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림을 봐주시고 한 요 정도로 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미세효과 파란 강조 원 요 넣어주시고 그리고 홈에 들어가서 굴림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 18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놔 주셔야 돼요. 그죠? 가운데 정렬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클릭을 하고 2020 물결 들어가 있고 2023 하고 연자를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 다른 셀을 클릭했는데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늘려야 되는 거예요. 늘려져서 좀 크기가 보이게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자를 엔터를 누를게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안 나온다라는 거는 작아요. 더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늘려서 작업이 다 보이게끔 다른 셀을 클릭해도 보이게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게 되면 완성이 됐어요. 그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내용을 써줘야 되겠죠. 4점 산불 관련 국민 행동 요령이다.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도둠의 18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도형은 도둠의 18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순서는 1번, 2번. 1번이 먼저 움직이고 2번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아셔야 되는 게 여기 파선 들어가 있는 거 연결선이 있고 여기 흰색이 있어요. 이런 거는 꼭 문제에다가 시험지에다 체크를 해 놓으셔야지만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들 때는 이쪽에 있는 거 만들고 그
근데 여기 만들면 되겠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한쪽만 완벽하게 만드세요. 그럼 100점에 50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애니메이션까지 다 넣어주셔야 최종 5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은 지워주고 얘는 상자는 지우도록 할게요. 더 바닥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요. 모서리가 양쪽에 잘린 거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줄 거고요. 여기는 이게 조절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주시고 좌우 대칭이 들어갔죠. 좌우 대칭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좌우 대칭이 들어가게끔 잠깐만요. 여기를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좌우 대칭으로 요거를 해주시고 나서 얘는 색깔을 제가 또 다른 색깔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대시 있죠? 얘를 요 파선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 너무 얇으니까 두께를 2와 4분의 1로 바꿔서 나 파선 넣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키워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부터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위에 있는 도형은 요거죠. 우리 어디에 있는 도형이냐 하면은 여기 순서도에 보면은 요 도형이에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어디로 이쪽에도 있어요. 이 도형이.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거 여기에도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얘를 어떻게 해요? 복사를 좀 해놓으면 편하긴 하겠죠. 그룹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복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좌우 대칭. 그리고 산불을 만났을 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도형에서 얘하고 얘는 지금 스마트 아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스마트 아트를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에 들어가서 여기 일러스트레이션의 스마트 아트. 같은 모양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네요. 그죠? 요 모양.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개수도 똑같고. 그쵸? 그래서 요 색 변경을 저는 요 화려한 걸로 눌러줄 거예요. 얘를 눌러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3차원 만화.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요거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여기다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3차원 만화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거? 여기 눌러서 3차원에 있는 요 경사 요게 만화예요. 눌러 주셔야 돼. 그리고 아까 전체 글꼴은 도둠의 18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홈에 들어가서 요거를 도둠의 크기를 꼭 18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 주세요. 신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작은 불 그냥 엔터를 누르면 공간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 아트에서는 그냥 엔터 누르지 말고 시프트 엔터 눌러요. 그러면 사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글씨를 써놓고 나서 크기를 줄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를 모서리에서 너무 한 번에 빡 줄이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줄여가면서 확인을 해보면서 줄여주시는 게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절을 해놔 주신 다음에 한 이 정도 위치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보시고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도형은 지금 보면은 갈매기형 수장이에요. 그죠? 요거죠? 요 도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좌우 대칭이 됐습니다. 좌우 대칭 잘 봐야 돼요.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고 요거죠. 요것도 순서도에는 요거죠. 요 도형을 아래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시, 군, 구, 청. 그죠? 너무 높다 그러면 약간 조절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 요 도형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요것도 요거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려주시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해 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나옵니다. 모양이 나오게 해놓고 크기를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스마트 아트 또 만들어야 되겠죠. 삽입에 들어가서 스마트 아트. 저 도형은 요거네요. 바로 있네요. 그죠? 여기는 지금 3개인데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시고 나서 요 도형 추가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여기 추가. 그죠? 여기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도형 추가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더 가장자리 눌러서 스마트 아트를 눌러서 색은 첫 번째 걸로 할 거고, 아까 요거는 어떤 거였냐? 3차원 경사였어요. 3차원 경사. 요걸로 바꿔주셔야 되고, 글꼴은 도둠의 18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서 홈에 가서 도둠의 18로 바꿔주셔야 되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글자 색깔이 검정이에요. 이 스마트 아트가 흰색 글꼴, 여기가 검정 글꼴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쓰세요. 상가 먼 방향으로, 그리고 밑에다 클릭해서 바람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또 클릭을 해서 주변 낙엽 나무까지, 오타 나오면 안 되겠죠. 낙엽 나무까지, 나무가지 제거 클릭을 해주시고 자세를 엎드려 낮춤 이렇게 써주시고 나서 이제 모서리 부분에서 또 이렇게 크기를 어떻게 해요? 줄여 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크기를 너무 많이 줄여 주시게 되면은 글씨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내용을 줄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줄이면은 아래가 내려가기 때문에 글씨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글씨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조금 더 줄여서 조절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제가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면은 이 도형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이 도형만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 Shift 키를 이렇게 눌러서 도형만 이렇게 안에 있는 색깔 도형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옆으로 크기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커서 얘네들과 얘네들의 위치를 조금 어떻게 해요? 올려주셔야 돼요. 올려서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옮겨놔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크기나 위치를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요 이제 위치 잘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요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 아트는 글꼴이 변경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도형에 들어가 있는 거는 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드래그를 전체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다 했을 때는 스마트 아트가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 맨 바닥에 있는 도형이 선택이 됐는지를 요 격자점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선 일단 도둠으로 바꾸면 도형 안에 들어가 있는 글씨체도 다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그룹을 눌러야 돼요. 요 그리기 정렬에 가라면 요 그룹 있죠. 그룹을 해주시고, 요 문제에 보면은 그룹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룹 지정하면 격자점이 하나로 나와야 되고,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어떤 거다. 요 닦아내기 있는 걸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닦아내기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요 회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요 평소 대비는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요 배지 있죠? 도형에 들어가서 요 배지 도형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연결선이 있기 때문에 연결선에 들어가야 되는 공간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포인트 별이네요. 그럼 별미 현수막에 들어가서 요 8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려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여기다 건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결선은요, 여기 여러분들 선에 가면은 이 연결선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이 곡선이에요. 그죠? 양쪽이 동그라미가 있기 때문에 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회색 조절점이 나오죠. 제가 마우스를 여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깥 하면 회색 조점이 안 보여. 안에 들어오면 나오죠. 이럴 때 클릭을 딱 해주시고, 점이 녹색으로 바뀌면 잘 된 거고요. 요 끝에 있는 요 부분을 눌러서 또 여기다 안에다 갖다 놓으면
또 회색 조절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양쪽이 녹색으로 나오면 연결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도형 윤곽선의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요 두께를 또 2와 4분의 1로 해서 눈에 띄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화살표 모양은 여기 화살표에 가서 요 원 모양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방향키를 올리면 연결선도 같이 옮겨져요. 그죠? 이렇게 연결선도 같이 옮겨질 수 있게끔 이렇게 아래 도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옮겨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있는 도형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먼저 여기에다가 그려야 되겠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먼저 이렇게 그려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도형의 색깔은 뭐 중복이 되니까 제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조금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에 있는 소각주의는 지금 어떻게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죠. 여기에다가 짠 하고 그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 주시고 얘는 도형의 색깔이 지금 뭐냐 글자 색깔이 뭐예요? 흰색이기 때문에 이건 좀 진한 색깔로 바꿔주고 글자 색깔을 지금 흰색으로 바꿀 거예요. 나중에 바꿔야지 하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바꿔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복사를 미리 안 했네요. 그죠? 복사를 해놓고 작업을 했으면은 색깔이나 이런 거를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여기가 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만들어 같은 모양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 있는 얘는 뭐를 해야 된다? 좌우 대칭을 해주셔야 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좌우 대칭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색깔은 굳이 바꾸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색깔은 원래 색깔대로 이렇게 해놔주시고 내용을 써보도록 할게요. 통제 구역, 그 다음에 출입 금지. 같은 도형은 미리 복사를 하고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작업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아래에 있는 도형은 육각형입니다. 육각형 해서 여기에다가 쭉 그려주시면 돼요. 육각형을 그려놔 주시고 내용을 써주면 되죠. 하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에서는 같은 도형이에요. 그래서 좌우 대칭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글자 색깔이 뭐다? 흰색이다라고 하는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 이 집 주변 안전이라고 하는 건 오각형이죠. 오각형이 여기는 오각형이에요. 요게 이제 뒤집어졌어요. 오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요거를 뭘로 해야 돼요? 상하 대칭 하는데 상하 대칭에서 중심점이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글씨를 쓰면 글씨가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기 때문에 요 글상자로 써야 된다라는 거. 그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 주변, 그다음에 안전 이렇게 적어주시고 요 상자의 정렬을 가운데로 해주시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요 위급사항 대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기에 별미 현수막에 가면 여기 나와 있죠. 요 도형을 쭉 이렇게 그려주시고 회전이 됐어요. 회전축을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회전축으로 돌렸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위급 상황 그다음에 엔터 눌러서 대비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색깔을 안 바꿔도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놔두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놔둬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들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놔주시면 되고 이제 아래에 있는 위반시 과태료 벌금이라고 나와 있는 저 도형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여기 블록 화살표라고 나와 있는 이 도형 있죠? 요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나오고 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노란색 요 조절점 있잖아요. 요거를 위로 쭉 당겨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걸로 요 폭이 어떻게 돼요?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위반시 과태료 그대로 그냥 글씨는 써주시면 돼요. 벌금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굳이 이거를 색깔을 바꾸지 않고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모양만 맞춰주시면 되고 요 비상용품 준비라고 하는 거는 요 평행사변형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비상용품 준비 글씨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색깔을 안 바꿨잖아요. 제가. 그죠? 색깔 안 바꾸고 그대로 놔둬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전부 다 범위를 지정하는데 절대로 이 슬라이드 번호 범위 지정하면 안 돼요. 그럼 그룹 지정이 안 됩니다. 먼저 도둠으로 바꿔야 되겠죠. 도둠으로 바꿔서 글씨체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정렬에 들어가서 그룹이 요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번 요 슬라이드 번호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정렬에 가면 그룹이 활성화가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는 분들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부분에서는 뭐 때문에 그런다?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렬에 가면 요 그룹 됐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지금 어떤 거 넣어야 돼요? 요 나누기 가로 안쪽으로 애니메이션을 여기 가서 나누기 요 나누기죠. 나누기인데 가로 안쪽이라는 건 여기 효과 옵션에 들어가서 가로 안쪽으로 요것도 안 바꾸면 안 되겠죠. 여기 왜냐하면 요 지시사항에 나누기인데 가로 안쪽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최종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넣어놓고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게 눌러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오면 제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A형 만들어졌는데요. 도형의 위치 잘 봐주셔야 됩니다. 도형의 위치, 도형의 모양. 그쵸?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주셔야 파워포인트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